사실 오늘도요 조금은 좀 머리를 좀 식혀갈 겸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현대 과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도 여기에 이어서 이런 전통적인 지식, 전통적인 학문과 그다음에 현대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발 하라리에 있는 그 사피엔스 내용을 인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두 장의 지도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로 가는 그 조선 건국 직후에 제작된 세계 지도고요. 그 다음에 우측편에 있는 지도는 이제 프랑스 지도입니다. 1682년도에 가브리엘 드라히레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분이 이제 그 이렇게 그린 프랑스 지도죠. 그런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전통적인 중세의 어떤 지식과 그 다음에 현대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극명한 그런 어떤 관점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런 그 중세에 있는 이런 어떤 그 전통적인 지식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넣는 그런 어떤 즉 좌측편에 있는 어떤 지도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지도에서는 대부분 이거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뭐죠? 캐리비안의 해적 이런 이제 그 영화들도 이렇게 보면 어떤 지도는 이렇게 정말 실측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어떤 지도 같은 경우에는 막 이 지도 양쪽에 막 괴물들이 그려져 있는 이런 지도들. 네. 그 영화에 정확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지도들을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동양에서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빈 공간이 없이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인 요소였고 이게 뭐 종교적인 이유였든 한 믿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었든 간에 이런 이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은 아예 빼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상상 속에 괴물을 넣는다든지 뭐 불가사의를 채워 넣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득 찬 그런 형태의 어떤 지도로 넣다 보니까 마치 이 지도 안에 모든 세상의 진리가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런 혼일강력 대국도주인데요. 어떤 그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울 때는 뭐 중화 사상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반영되어 있는 지도라고 해서 중간에 중국 대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국 대륙보다 훨씬 작게 축소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는 이제 한반도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아주 작게 일본도 아주 작게 그려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실측이나 아니면 숫자로나 아니면 뭔가 개념적 그런 현대 과학적으로서 뭔가 이렇게 이런 좀 뭐라고 하지 옆에 정확하게 뭔가 계량화되어서 그려진 지도가 아니라 관념에 따라 상상 속의 어떤 우리의 어떤 따라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어떤 지도로 볼 수가 있는데 우측에 있는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그냥 다 생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위라든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 실측을 해서 수치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지형과 그 다음에 해안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과감히 모른다라고 이렇게 한 거를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대항해 시대, 즉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어떤 사람들에 있어가지고 아주 크게 어떤 이제 이 부분을 뭔가 이렇게 영향을 준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실학사상, 그 대동여지도라고 이제 김종원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온 전국토를 발로 다 디디면서 그렸다라고 하는 그 대동여 지도에서 그런 실측으로 지도를 그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근대화로 이루어지고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이제 지식에 대한 그런 바탕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우리가 모른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깔고 난 다음부터 이런 현대 과학적인 그런
이 혁명, 여기 보면 과학혁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이제 유발 하라리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과학혁명은 뭔가 지식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막 발전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기존의 뭔가 어떤 그 전통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그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모두 그냥 뭔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극히 세상의 일부만 알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라고 해서 그 무지를 자각하는 것에서 이런 현대 과학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이제 이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를 보면서 많이 좀 크게 와닿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진료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바탕을 하고 있는 한의학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이런 어떤 전통적인 지식, 그다음 근대 이전의 어떤 그런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만 현대 어떤 그 이제 한의학을 하시는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전통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 과학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의과 대학이나 아니면 뭐 이제 한국 한의학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그런 전통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수치화하고 정확하게 통계화해서 이렇게 해서 현대 과학적으로 뭔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식화하고 이런 부분들 많이 현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게 전통인과 그다음에 현대 어떤 과학의 만남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한의학이 매력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다음에 오늘까지 이런 지도나 아니면 어떤 전통적인 그런 어떤 지식과 뭐 지도를 통해서 전통적인 그런 어떤 지식과 그다음 현대적인 어떤 과학적인 지식, 현대 과학적인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이 극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두 지도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네, 책을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제 현대 인류가 지나온 그런 어떤 역사를 이제 한번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담아서 이제 요약해 본다는 것에서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뭔가 이렇게 가슴이 울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봤어요. 오늘도 이렇게 머리를 한번 식혀서 가보고요. 오늘의 해수 토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